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체지구 판 이동의 원동력 이 파트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방안은 좀 더 많이 했고 어떤 방안은 좀 더 적게 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그냥 처음부터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학습 목표는요. 판을 움직이는 멘틀의 상부 운동과 플룸에 의한 지구 내부 운동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학습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플룸 상승률의 사례로 열점을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 두 번째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먼저 판을 움직이는 힘은요, 멘틀 대류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연약권은 약간 부분 용융 상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성,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움직임에 의해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 그 위에 떠 있는 판들이 같이 이동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판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이거예요. 밑에서 멘틀 대류가 이렇게 일어나고요. 그 위에 떠 있는 판들은 그 멘틀 대류에 의해서 위에 떠 있는 판들은 같이 이동한다. 그거에 의해서 멘틀 상승부에서는 발산형 경계가 일어나고요. 멘틀 하강부에서는 수렴형 경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발산형 경계를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예요. 즉, 멘틀 대류가 올라오는 곳이고요.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화산 활동은 현무암질 마그마, 밀도가 큰, 즉, 멘틀에 있던 물질이 거의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밀도가 큰 현무암질 마그마가 발생을 하고요. 지진 활동은 맨 마지막에 지각이 약한 틈을 뚫고 올라오는 그 힘대 있는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천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해령과 열곡대라는 지형이 존재하고요. 해령은 바다 밑에 있는 산맥, 그 다음에 열곡대는 육지에서 나타나는 발산형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단층은 정단층이 있고요. 정단층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다음번 정단층 나올 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있는 그림하고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 그림은 여러 개가 있고요. 책마다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뭐 실제 문제에서도 여러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다른 그림을 넣었어요.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림과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해령 중에 유명한 게 두 군데가 있죠.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요 동태평양 해령입니다. 태평양의 동쪽에 있는 해령, 동태평양 해령이 되고요. 펜 색깔을 조금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동태평양 해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령 중에 대서양 중앙해령, 대서양이란 바다가 여기 있고 중앙에 이렇게 바로 이게 대서양 중앙해령이 되는 거죠. 이게 대서양 중앙해령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곡대도 두 군데가 있어요. 열곡대는 바로 여기 있는 거. 요쪽에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것과 바로 여기에 있는 아이슬란드. 요 두 군데는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다음 그림은 동아프리카에 대한 그림이다. 이렇게 나오고 문제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동아프리카 쪽에는 뭔지, 즉 발산형 경계인지 수렴형 경계인지 보존형 경계인지 알고 문제 푸셔야겠죠. 자, 다음은 수렴형 경계입니다. 자, 수렴형 경계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판은 해양판과 지각판이 있어요. 해양과 지각, 즉 두 개가 만나서 만들 수 있는 조합은요, 해양과 해양, 해양과 대륙, 그 다음에 대륙과 대륙,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해양과 대륙 또는 해양과 해양, 둘이 만나면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자, 해양판과 대륙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밀도가 더 크다 그랬죠? 네,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크니까 해양판은 자동으로 둘이 만나면, 대륙판과 만나면, 야, 나 무거우니까 나 밑으로 내려갈래? 라고 하고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똑같은 현상으로 해양판과 해양판이 있습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은요, 둘 다 무거워서 둘 다 가라앉고 싶어 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무거운 애들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먼저 수렴형 경계는요, 멘틀 대류의 하강부고요. 지각이 소멸하는 곳이에요. 지각이 없어지는 곳이고요. 화산 활동은 매우 활발해요.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 함수 광물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 함수 광물이 뭐냐? 물을 포함하는 건데요. 혼합물이 되면요, 주로 녹는 점, 끓는 점이 전체적으로 다 낮아집니다. 즉, 원래 마그마가 순수한 암석이요, 약 600도 정도, 최소 600도 정도 돼야지만 녹기 시작을 하는데요.
암석이 녹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물이 포함되니까 혼합물이 돼버리죠. 암석 플러스 물이 돼서 혼합물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 혼합물이 돼서 녹는 점이 낮아져서 600도가 아닌 500도나 400도에서도 마그마, 즉 암석이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힘에 의해서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자, 지진 활동은 일어나는데요. 지진 활동 같은 경우는요, 봅시다. 해양판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해양판과 만났을 때 또는 해양판이 대륙판과 만났을 때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자, 내려갈 때 여기 쭉 진행하면서 계속 충돌하면서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이 모두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해구와 습곡산맥, 호상열도 같은 것들이 있고요. 역단층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건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서 보면은 일단 해구 좀 유명한 데가 여기 있어요. 먼저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여기가 바로 일본 해구가 있고요. 일본 해구.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해서 마리아나 해구.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습곡산맥인데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산맥들이에요. 자, 이쪽으로 해서 로키 산맥. 여기에 로키 산맥들이 존재하고요. 자, 여기에 안데스 산맥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안데스 산맥, 다시 로키 산맥.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호상열도라는 건 뭐냐면요. 원의 요 호 모양의 열도, 열을 지어선 섬이라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해양판과 대륙판 또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쪽에서 이제 마그마가 만들어질 거예요.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분출을 하겠죠. 자, 지금 선생님 검지손가락을 요 손가락을 화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화산 폭발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 섬이 만들어지겠죠? 자, 요 섬은 이렇게 내려갈 때 단면이 아니고, 즉 하나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요 선을 따라서 쭉 연결돼서 나타날 거예요. 연결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섬이 계속 줄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하는데요. 자, 호상열도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 바로 알류샨 열도라는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일부는 호상열도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렴형 경계 중에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이런 걸 충돌대라고 하거든요. 자, 대륙과 대륙은요, 둘 다 가벼워서 뜨려는 성질이 있어요. 자, 뜨려는 성질 중에서 둘 다 뜨려고 하니까, 야, 나 내려가기 싫어. 그러니까 서로 둘이 충돌해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충돌대고요. 이런 충돌대는요, 여러분들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현상을 좀 알아둡시다. 자, 일단 위에는 똑같아요. 멘틀 대류의 하강부고요. 지각이 소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라지죠. 화산 활동이 거의 없어요. 자, 왜냐하면 일단 함수광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수광물은 퇴적물 같은 데 보통 존재하는데 여긴 퇴적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화산 활동은 거의 없고요. 지진 활동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서 보면은 천발, 중발 이렇게만 나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그냥 천발, 중발, 신발 모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모두 나타나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바로 대륙과 대륙이 만나서 이렇게 충돌해서 산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습곡 산맥이 나타나고요. 또한 역단층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 지도에서 보면요. 어디 있냐면요. 여기서부터요. 이쪽으로 연결돼서 여기까지. 자, 여기가 뭐냐 하면 바로 가장 유명한 히말라야 산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고 해서 여기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히말라야 산맥이 여기 존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 이렇게 쏙 들어간 여기를 바로 해구라고 합니다. 해구.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내려가면서 점점 지진이 발생을 하죠.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천발 지진 나타났다가 중발 지진 나타났다가 신발 지진까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진이 쭉 연속으로 발생하는 이런 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베니오프 지진대라고 합니다. 베니오프 지진대. 자, 다시 한번 베니오프 지진대라고 하고요. 자,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요 석곡 산맥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요게 이렇게 산맥으로 안 만들어지고 이렇게 섬이 하나,
둘, 셋, 요렇게 나타나면 이건 열을 맞춰서 나타나는 섬이기 때문에 호상열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진을 보면요. 밀도가 큰 해양판과 밀도가 작은 대륙판을 비교해 보면 해양판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경계를 기준으로요.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진원이 나타납니다. 큰 쪽, 즉 해양판 쪽에서는 지진이 안 나타나죠. 밀도가 작은 판에서 지진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 자, 밀도가 작은 판에서도요. 자, 해령의 경계로부터, 해구로부터, 즉 경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는 어떻게 된다? 깊어지고 있죠. 점점 깊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들 문제에서 은근히 자주 나와요.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충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서로 두 개가 서로 어떤 것도 내려가지 못하고 둘이 만나서 솟구쳐 올라가고요. 그렇게 될 때 지진이 이렇게 발생하고요. 화산 활동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책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아예 발생 안 합니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바로 보준형 경계예요. 보준형 경계는 뭐냐면요. 해령에서 직각으로 발달해요. 자, 봅시다. 자, 여기 봅시다. 이 해령을 경계로 이쪽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이 해령을 경계로 이쪽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쵸?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 봅시다. 여기. 여기는요.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뭐 별일이 없어요. 자, 이쪽도 볼게요. 이쪽도 보면 자,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고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사이 빨간 점점점 있는데 봅시다.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서로 얘가 이렇게 서로 어긋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충돌하고 가니까 여기서 바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데를 우리는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령에서 보통 자주 나타나고요. 자, 얘는 판이 어긋나는 곳이고요. 여기서는 화산 활동이 없어요. 말이 보존형 경계죠. 여기선 지각이 생성되거나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화산 활동은 없고요. 지진 활동은 자, 이게 어긋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바로 위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천발 지진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층을 변환 단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변환 단층은 대부분 다 보존형 경계, 변환 단층은 다 바다 밑에 해령 근처에서 볼 수 있는데요.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육지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산 안드레아스 단층대인데요. 어디 있냐면요.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화살표로도 표시되어 있죠. 여기가 바로 산 안드레아스 단층대라고 해서 여기도 여러분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산 안드레아스 단층대는 보존형 경계, 변환 단층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 교육과정이 없었는데 이제 새로 들어온 교육과정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판 구조로는 대부분 설명이 되는데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플룸 구조론이 새롭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이 플룸 구조론을 한번 볼게요. 플룸이란 외핵과 멘틀 경계부에서 형성된 뜨거운 물질이다. 멘틀 대류로 설명할 수 없는 판 내부의 대규모 화산 활동을 플룸 운동으로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만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외핵과 멘틀 경계부. 자, 우리 그동안은 판 구조론 같은 경우는요, 지각 바로 아래에 있는 지각과 그 암석권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연약권에서 대류 운동을 통해서 뭔가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얘는 그게 아니고요. 아주 저 밑에 멘틀 끝에하고 외핵하고 요 사이에서 뭔가 활동이 일어나서 그거에 의해서 위해가 움직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외핵과 멘틀의 경계부에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고 해양판의 섭입으로 차가운 플룸이 하강합니다. 이러한 플룸의 상승과 하강으로 지구 내부에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겁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해양판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내려간다 그랬죠. 자, 이때 얘가 이렇게 내려가다가요. 일부 차가운 것들, 얘네는 이제 오랜 시간 바다 밑에 있었으니까 차갑겠죠. 얘가 내려가서요. 일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려갔던 요 지각들이 떨어져 나가서 쭉 계속 내려가다가 외핵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서 여기를 만나니까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뜨거운 기름에 우리가 물을 탕 튕기면 기름이 팍 튀죠. 되게 위험하죠. 여러분들 그거 절대 실험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런 거랑 똑같아요.
뜨거운 외핵에 차가운 차가운 플룸이 떨어지는 순간, 이때 이제 내려가는 게 차가운 플룸이고요. 자, 떨어지는 순간 반대로 그 힘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 뜨거운 플룸, 즉 이 기름 튀듯이 튀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튀어 올라서 바로 열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 하와이, 타히티 이런 것들이 다 뜨거운 플룸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제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론이라서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차가운 플룸은 어디서 근원한다? 자, 섭입대에 있는, 즉, 수렴 경계에서 해양 지각이 내려오면서 만들어진다. 자, 뜨거운 플룸은 그거의 반대 힘으로 외핵에서 뜨거운 물질이 올라오는 것이다. 라고만 알아두시면은 문제 풀 때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게 바로 열점인데요. 자, 뜨거운 플룸의 상승으로 멘틀 물질이 지표 가까이 올라오면서 용융되어 분출한 곳이고요. 판이 이동해도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예요. 자, 저 아래 외핵에서 뜨거운 플룸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화산 활동이 생기는 건데요. 그 위에 있는 판, 얘는요, 이 판은요, 결국은 이 뜨거운 플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이 연약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뜨거운 플룸이 여기서 발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제 화산 활동이 나타나서 섬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여기 위치는 변하지 않는데 위에 있는 연약권에서 움직이니까 이 판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한 곳에서 또 화산 활동, 또 이동해서 또 화산 활동, 또 이동해서 또 화산 활동, 또 이동해서 화산 활동, 이러면서 섬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화산이 나타나는 여기는 변화가 없죠. 바로 이게 열점이고요. 이거는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 플룸 구조론이에요. 자, 우리 간단하게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와이가 바로 이 플룸 구조론인데요. 자, 과연 어떻게 생성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최대의 섬 하와이야말로 화산의 창조적인 활동을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산물입니다. The Hawaiian Islands have been formed because of a hotspot that lies beneath the Pacific Ocean plate. That hotspot heats up mantle rock that melts to form magma. The magma rises and erupts on the ocean floor. If the activity continues long enough, it will build up a mass of volcanic rock that will eventually extend above sea level, forming an island. 지난 7억 년 동안 해저를 뚫고 올라온 마그마가 태평양 한복판에 100여 개의 섬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각과 함께 열점도 이동하면서 600km에 달하는 길고 긴 섬에 행렬이 생겨난 것입니다. 현재 열점이 위치한 곳은 빅 아일랜드라 불리우는 하와이 섬입니다. 섬의 남동쪽 끝 킬라우에아 화산에서는 매일 500제곱미터에 달하는 마그마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Well, it's continuous, so it lasts for a long time, is only about 3 cubic meters a second, which is about 1/100th of what a big eruption would be, or 1,000th even of what a big eruption would be in terms of that. But when you think about 3 cubic meters of material a second, that's like about 5 to 10 really large dump trucks every minute. So the biggest dump truck you can imagine, 5 to 10 of these things arriving on your front lawn every minute and dumping material on there. Soon your lawn is buried, right? And soon your neighborhood is buried. So every minute you have this kind of material, even in a very small eruption. 위협적이진 않지만 워낙 많은 양의 용암이 흐르다 보니 때로는 마을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로버트는 칼라파나 마을의 토박입니다. 1983년부터 1990년까지 7년 동안 흘러온 용암으로 인해 집을 잃어버린 주민 중 한 명이죠. And as the lava were coming, it came from this direction and started to flow to the ocean and work its way over
to this area that we are on. And it came and started to cover the black sand inch at a time. Slow. kilauea 분화구에서 서서히 숨죽이며 다가온 용암은 마을을 지나 도로를 덮쳤고 천천히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해안선에 당도한 용암이 식으면서 그 위에 새로운 대지가 생겨났습니다. 섬의 지형은 변화했고 해안선을 따라 560에이커의 땅이 늘어난 것입니다. Hawaii would not exist if it wasn't for the volcanoes. And so the volcanoes are continually adding to the island because parts of the islands are eroding away or they're sinking because of their weight into the ocean. And so what it's doing is building new places so that life can continue to exist on the islands. Without the volcano, life would be gone from the Hawaiian island. 아직은 생명이 자라지 않는 죽음의 땅. 하지만 언젠가 이 땅이 다시 살아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다 봤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을 움직이게 하는 두 가지 힘은 첫 번째, 멘틀 대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나왔을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얘가 미는 힘만 갖고는 좀 사실 부족해요. 그럴 때 해량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과 해거에서 잡아당기는 힘, 이런 게 있는데 요건 선생님 나중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외핵과 멘틀. 외핵과 멘틀이에요. 경계부에서 형성된 뜨거운 물질, 바로 플룸이죠, 플룸. 그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뜨거운 플룸이 되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 배운 내용은 다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판 구조 운동과 마그마 활동, 그래서 여러분들 마그마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나왔을 때 우리 열심히 또 수업하도록 합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